네, 2022 DMZ 포럼 평화운동 협력 세션 3-4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유튜브로 시청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원현정입니다. 네, 2021 DMZ 포럼은요,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라는 주제로 어제부터 진행 중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해 이뤄진 그간의 논의와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를 넘어 한반도, 또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적인 차원의 실천 방안을 도모해보는 장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세션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을 도와주실 서울사이버대학교 권구순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연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패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오늘 온라인으로 참석해주고 계신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곳에 오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저는 서울사이버대학교 권구순 교수입니다. 우선 평화운동 협력 세션 개회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발제자와 토론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뢰 자문그룹 기술운영국장의 마이클 볼드 님이십니다. 그리고 국제기구와 학계에서 세 분의 연사를 모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비게일 하틀리 씨입니다. UN 지뢰행동기구 정책부장님이십니다. 오늘 아비게일 하틀리 님께서는 영상으로 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연사는 바론 쿰노바 씨입니다. 바론 쿰노바님은 제네바 인도적 지뢰제거 센터의 사업국장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 바론 쿰노바께서 온라인으로 접속해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의 세 번째 연사를 맡은 권구순입니다. 다음은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 신상범님이십니다. 신상범님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안보기술개발단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신상범님은 육군 소령이셨으며 유엔사에서도 활동하셨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이희진 연세대학교 융합산업과 표준화 연구센터 센터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토론자는 조재국 박사님이십니다. 학교법인 서림학원 이사장님이시며 한국대인지뢰 대책회의의 한국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조재국 박사님께서는 지난 25년 이상 지뢰 피해자 대책 및 지뢰 제거에 큰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지뢰 제거 활동에서 역할을 해오신 개회사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참석을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간 안보 그리고 평화,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저는 데른 코맥 지뢰 옹호 그룹인 맥의 CEO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 자리에 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한반도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희 맥은 지뢰 행동과 탄약 관리와 관련된 그런 조직입니다. 1989년부터 맥은 여러 가지 70여 개 국가에서 여러 가지 지뢰 행동과 관련된 임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발물들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죠. 매년 우리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유럽 등의 사람들이고요. 이들의 삶과 생활을 재건하는데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도 거의 20년간 활동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라오스, 미얀마 등에서도 이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그 국제적인 직원들과 함께 30여 명은 여성 직원이고요.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면은 이런 지뢰와 관련된 것들이 언제나 토픽을 생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과 지뢰 행동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숨겨진 무기를 찾고 그리고 폭발물들을 제거하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막는 것이죠. 전쟁의 잔해물인 ERW 같은 것들을 제거를 하면서 사람들이 보건, 또 교육, 그리고 다른 사회 서비스에 제한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지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RW를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들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기여를 지난 30년간 하고 있고요. 그리고 IMAS와 함께 굉장히 이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프러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의 그 표준을 지뢰 행동과 관련된 표준을 정착하기 위해서 굉장히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모두 가족들, 직원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들의 안전과 안보를 그리고 건강을 다 집중을 하고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기를 바라고 저는 또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벤트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들 여러분들께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참가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제네바에 있는 휴메니테리안 그 인도주의 허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엉마스 직원들에게도 이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이 이벤트를 주최하고 계시는 이재명 경기 도지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번 세션을 성공적으로 주최하신 그리고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Thank you, Mr. Darren Cormack. In addition, 네, 감사합니다. 이 포럼뿐만이 아니라 경기도는 지뢰 제거를 위한 공적 개발 원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콩 지역의 지뢰 제거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많은 일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는 지뢰 자문 그룹과 서울사이버대학교가 함께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사에 대한 축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숨을 죽이고 귀 기울여 보세요. 무슨 소리가 들리시나요? 가만히 집중하고 느껴보세요. 이 소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DMZ의 소리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곳의 소리는 달랐습니다. 총성과 신음으로 물든 척박한 땅,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금지된 땅, DMZ에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줄 알았던
그곳에서 이제 다시 생명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작지만 힘차게 새 생명이 움트는 소리. 세상을 향해 더 멀리 더 크게 울려 퍼지는 생명의 소리. 이곳에서 평화의 소리가 들립니다.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 전쟁과 아픔을 넘어 분단과 단절을 넘어 새로운 평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 평화의 땅. DMZ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DMZ가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엽니다. As you know, DMZ Forum is hosted 아시다시피 DMZ 포럼은 경기도에서 먼저 시작한 포럼입니다. 오늘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재강입니다. DMZ 평화지대하에 있어 경기도 역할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국제 지뢰 행동 표준의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본 평화운동 협력 세션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멀리 해외에서 축사를 해주시는 데렌 코맥 지뢰자문기구 대표님,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오셔서 자장을 맡아주신 마이클 볼드 MAG 국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발제를 해주실 아비게일 하틀리 유엔 지뢰 행동기구 정책부장님, 팔론 쿰노바 제네바 인도적 지뢰제거센터 사업국장님, 건구순 서울사이버대 교수님과 토론을 맡아주실 신상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단장님, 이희진 연세대 교수님, 조재국 한국대인지뢰 대책회의 한국 대표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전 세계에서 랜선으로 또는 생중계로 참여해 주시는 많은 청중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그 긴 세월만큼 한반도에는 많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한반도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지뢰 지역과 불발탄 오염 지역들입니다. 다수의 공식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약 122.58 스퀘어 킬로미터의 지뢰지대가 있고 여기에는 151만 개 이상의 지뢰가 매립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에도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는 하지만 DMZ 북부에 상당수의 지뢰들이 매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제거되지 않은 지뢰와 불발탄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앞으로도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지뢰나 불발탄이 폭발하는 순간 피해자와 그 가족은 평생 헤어나지 못할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러한 지뢰 불발탄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뢰 제거를 지지하는 범국가적인 운동은 1988년 시작되었습니다. 유엔 지뢰 행동기구, 제네바 국제 인도적 지뢰 제거센터, 지뢰 자문 그룹과 같은 대표적인 국제기관들은 전 세계 정부와 시민사회와 함께 지뢰 제거 관련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 결과 폭발물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폭발 위험 지역의 경제사회적 재건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지뢰 피해 지역 국가의 재건과 평화 구축을 위해 주로 베트남 전쟁이 벌어진 메콩 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지뢰 제거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경기도 또한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평화 ODA 사업의 일환으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미콩 지역 국가 지뢰 행동기구 담당 공무원들의 통합적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평화운동 협력 세션은 기존의 지뢰 제거 활동에 대한 공동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분야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토론회 장입니다. 본 세션은 국제적 차원에서 지뢰 제거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큰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세션은 한국의 지뢰 제거 활동을 국제 지뢰 행동 표준에 맞추어 어떻게 제도화할지 그 방향성을 모색하고 앞으로 경기도가 DMZ 지뢰 제거 국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데 어떻게 선도적인 역할을 할지 논의하는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경기도의 평화 정책을 담당하는 평화부지사로서 더욱 뜻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세션에서 나온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경기도 DMZ 지역을 지뢰 없는 DMZ로 탈바꿈하고 더 나아가 국제적인 평화지대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재강입니다. 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님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에서 이렇게 많은 지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마이클 볼드님께서 오늘 감사패를 경기도 평화부지사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님께 드리는 감사패입니다. 경기도는 여태까지 지뢰 제거를 위해서 수많은 헌신을 해주셨습니다. 수많은 삶을 구했고 또 미래를 위해 헌신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심에 대해 감사드리는 차원에서 감사패를 드립니다. 지뢰 자문그룹의 마이클 볼드 기술운영국장 드림. DMZ 포럼 평화운동 협력 세션 3-4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는 지금 다음 순서 진행을 위해 무대 세팅을 준비 중입니다. 무대 세팅을 변경하는 동안 2021 DMZ 포럼 주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네, 잠시 5분 동안 2021 DMZ 포럼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다음 순서를 이어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숨을 죽이고 귀 기울여 보세요. 무슨 소리가 들리시나요? 가만히 집중하고 느껴보세요. 이 소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DMZ의 소리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곳의 소리는 달랐습니다. 총성과 신음으로 물든 척박한 땅,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금지된 땅, DMZ에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줄 알았던 그곳에서 이제 다시 생명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작지만 힘차게 새 생명이 움트는 소리. 세상을 향해 더 멀리 더 크게 울려 퍼지는 생명의 소리. 이곳에서 평화의 소리가 들립니다.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 전쟁과 아픔을 넘어 분단과 단절을 넘어 새로운 평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 평화의 땅. DMZ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DMZ가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엽니다. 오케이요. 잠깐 쉬었다 갈게요. 아우 눈 아파. 이렇게 눈에 힘 주는 것도 힘들어. 뭐 좀 평화스러운 역 좀 주면 안 돼 이제? 응? 나 착한 사람인 거 알잖아. 어떤 역할 해보고 싶으신데요? 글쎄, 이런 역할은 어떨까? 언제나처럼 토론에 불이 붙은 날, 선수 입장. 아이 선배님,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그런 데서 올드하게. 들어봐. 같은 시간 콘서트를 하고 있는 남자가 있지. 음악에 평화를 담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요? 그런데 이 둘이 마주친다고. 운명적으로다가. 알았어, 이건 뺄게. 평화의 수호자들이 어느 순간 서로를 발견하는 거지. 그 DMZ 걷기 딱 좋은 날씨네. DMZ 포럼, DMZ 콘서트, DMZ 아트 프로젝트, DMZ 런, DMZ 평화 예술제, 다시 평화. 그게 뭔데요? 영화예요? 아 선배님 개인 방송 하시게요? 야, 선배님 저희 다시 촬영 들어간대요. 선배님 눈에 힘 빡 부탁드려요. 선배 화이팅! 나 뭐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2021 DMZ 포럼 평화운동 협력 세션 3-4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DMZ 평화 지대화에 있어 경기도의 역할과 비전, 국제치료의 행동 표준의 적용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 세션을 시작해 볼 텐데요. 저는 그럼 좌장을 맡아주실 마이클 볼드 지뢰 자문그룹 기술 운영국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Sir, now the floor is yours. Thank you.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지뢰 자문 그룹을 이 훌륭한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훌륭한 연사분들과 패널에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우선 저는 이 세션을 시작하기에 앞서 유엔지뢰 행동기구 아비게일 하틀리님의 영상을 먼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비게일 하틀리입니다. 저는 유래 지뢰 행동 조직 정책 책임자입니다. 저는 이번 행사에 비디오라마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폭파물의 영향과 또 유엔의 지뢰 행동 그리고 평화 구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케이스 스터디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64개의 대인지뢰 금지 협약 회원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7개국과 또 3개의 영토에 여러 지뢰로 인한 여러 가지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최근에는 좀 줄면서 다시 2000년대가 되면서 조금 더 느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력 분쟁이 계속 있어 왔고 사제 폭탄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6%가 2020년에 사상자 중에서 민간인이었고요. 그리고 남성과 소년이 가장 많은 그 영향을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41%의 사상자가 남성이었고 12%가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상자가 최고로 많은 국가는 이란, 이라크, 시리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소말리아 등이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이제 아이이기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엄마스는 평화 활동을 지금 하고 있지만 저희는 유엔 총회의 요청으로 인해서 전체 유엔 시스템에 걸쳐서 지뢰 행동을 편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주의적인 개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뉴욕에 저희 소규모 팀이 있고 제네바에는 인도주의 역할을 하는 그런 허브가 있습니다. 약 3,000명의 직원들이 19개 엄마스 프로그램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지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5개 핵심 활동이 있습니다. 제거, 위험 교육, 그리고 피해자 지원, 그리고 지지, 그리고 또 비축 지뢰 파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마스 활동은 또 UN 12개 기구가 함께 지뢰 행동을 참여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뢰 행동은 분쟁 상황에서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평화 구축 활동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평화 협상의 토픽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각 그 참여국들이 이러한 지뢰는 그 각자에게 주는 영향이 굉장히 동일하기 때문에 이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지뢰 행동은 지역의 자신감을 회복을 시켜주고요. 오염 지역이 사라지면서 이들이 고향을 찾고 결국엔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전체적인 안전과 안보가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정부와 지역 주민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결국엔 평화 프로세스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폭발물을 제거하고 탄약을 관리하면서 더 큰 분쟁을 막고요. 그리고 불법 무기 사용이나 무기 거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뢰 행동은 인도주의적이고 또 개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염 지역을 제거를 해서 사람들의 이동에 있어서 자유를 주고 평화유지군의 활동에도 또 이런 인도주의적인 활동에도 또 사회경제를 회복하는 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농경지로 다시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죠.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보겠습니다.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2016년 평화 협정이 이제 있으면서 농경지 개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평화 프로세스에 이런 지뢰 행동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평화 협정을 하면 협상을 하게 되면서 지역 사회가 더 많이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파크의 그 병력들에게도 지뢰 행동에 관한 훈련을 시켜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 활동에 다시 한번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예는 사이프러스입니다. 사이프러스에는 그 지뢰 밭을 완충 지역으로 만들어서 2015년에 그리스와 터키 주민들이 이런 지역사회 주민들이 다시 한번 대화를 통해서 이 완충 지역을 안전하게 건너서 사람들을 만나고 친인척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성지순례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환경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기술적인 지원과 그리고 위원회를 개설을 해서 이들이 앞으로 지뢰 행동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종자를 수색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랫동안 간직해온 아픔을 고충을 이제 위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단도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인데요. 정부와 그리고 자유주의 진영 간의 이런 오랫동안 이어져 온 분쟁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뢰를 제거하고 또 ERW를 제거하면서 대화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뢰 행동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지뢰 제거 활동을 통해서 대화를 이제 촉진을 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활동도 다시 한번 재건을 했고요. 그리고 시장을 재오픈하는 등 그런 활동을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단 정부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또 대인지뢰 금지 협약에도 가입을 하는 그런 기회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력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국가이지만 이러한 지뢰 행동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태국과의 이 국경 지역에 굉장한 그 지뢰가 아직도 많이 묻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이곳에서 UNDP가 이 지원을 주도를 하면서 교육과 그리고 직업 훈련 등을 통해서 이들을 다시 한번 그 지원하고 그러면서 지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는 계속해서 평화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가버넌스를 이제 재건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뢰 행동을 지원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도 유니세프가 주도를 하면서 실무단을 운영을 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행동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GO와 그리고 국가 병력도 참여를 시켜서 독특한 그런 유일한 기회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아이들까지도 이 평화 프로세스에 참여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하면서 지뢰 행동이 평화 구축과 평화 유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안토니오 구테레스 UN 사무총장의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지뢰 행동 없는 평화는 불완전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비가일 하틀리님, 유엔지뢰 행동기구에서 이렇게 영상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연사인 바론 쿰노바 제네바 인도적 지뢰제거 센터 사업국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규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 DMZ 포럼의 주최 측과 주관 측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GICHD를 대표해서 연사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직접 만나 뵙지 못하게 되어 안타깝지만 제네바로부터 이렇게 제네바에서나마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제부터 지뢰 행동의 입법과 거버넌스에 대해 말씀드리고 또 현재 진행 중인 모범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화면 공유를 해서 저의 발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슬라이드가 보이십니까? 네, 보입니다. 네,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뢰 피해를 입은 국가들은 수년 동안 이 지뢰 행동의 효과성을 연구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교훈을 얻어왔습니다. 국제 지뢰 행동 표준은 국가 지뢰 행동 표준으로 전환되고
그 후에 해당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전 활동의 지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교훈은 질회 대책과 관련해서 권장되는 제도적 체제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며 IMAS 2.10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저희 제네바 국제질회제거센터가 작년에 한국에 이 표준을 만드는 데도 도움을 드렸으며 앞으로도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질회 행동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정부기관 및 부처, 국제기구, 후원조직, 공동체, 업계 등을 포함한 다른 부분들이 모두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질회 행동을 이야기할 때 또 중요한 것은 이 질회 행동이라는 분야가 다양한 분야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국제사회,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국가 질회 행동 기구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정부 부서나 구성원이 질회 대책을 감독하거나 책임을 질지 명확히 하는 국가 법령 또는 법률에 의해 설립되어야 합니다. 이 국가 질회 대책 기구와 질회 행동 센터의 분명한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 질회 행동 기구는 이 정부 부처 또는 행정부 부서나 구성원이 질회 대책을 감독하거나 책임을 질지 명확히 하는 국가 법령 또는 법률에 의해 설립되어야 하고 또 이 NMAA의 구성원이 될 부처 또는 관료가 누가 될지를 식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회 행동 센터는 질회 대책을 조정하는 기관으로서 실무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것을 하는데요. 국가 질회 대책 계획을 이행하고 질회 대책 운영 주체를 인가하고 질회 대책 활동을 모니터링 및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표를 만들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질회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에서 세 가지의 옵션이 있습니다. 질회 행동의 센터 운영 등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같은 곳에 존재를 하고 또 이 모델의 성공 요인은 바로 NMAA 사무국에 대한 충분한 지원 그리고 사무국의 기능을 포함한 강력한 NMAAC가 필요하고 또 다수의 운영 주체가 필요하고 또 후원 조정 및 상당한 국가 기금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모델은 NMAC와 국가 운영 주체 통합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캄보디아나 라오스, 베트남, 태국, 레바논, 아프가니스탄 등에 적용이 되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강력한 국가 질회 행동 기구를 정립하고 또 조율에 관여합니다. 그리고 NMAC와 국가 운영 주체 통합 모델은 국가 질회 행동 기구가 큰 역할을 하고 또 국가 질회 행동 센터도 함께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런 국가 질회 행동 기구나 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사례 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는 질회 대책 피해자 지원청이 있습니다. 2000년 9월 6일부터 이 캄보디아의 질회 행동을 규제 모니터링 및 조정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CMAA는 총리와 CMAA 부총장의 직접적인 지휘하에 있으며 CMAA 사무총장이 임무와 관련된 운영을 관리합니다.
다음과 같이 CMAA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는 약간 다르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이 구조는 캄보디아의 국가 지뢰 행동에 특성화된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레바논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에 설립된 레바논 내각에 의해 설립된 법정기관입니다. 지뢰행동센터는 레바논 군의 일부이며 이 레바논 국가 지뢰 대책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 지뢰 대책 센터는 국방부 내에서 운영하고 레바논 군을 통해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이 레바논 센터의 구조는 캄보디아의 센터와 구조가 매우 유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여러분께 이 지뢰 행동의 생애 주기, 수명 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떠한 자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지뢰 행동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뢰 행동이 더 활성화되고 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수록 개발 원조가 조금씩 줄어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가가 그 지뢰 행동을 완전히 관여하게 되고 지뢰 행동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한국에 대해서 시사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MAC와 국가 운영 주체 통합 모델은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존재하고 또 베트남에도 존재하는데 이 모델이 한국에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제네바 인도적 지뢰 제거 센터는 앞으로도 한국의 지뢰 행동 거버넌스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계속해서 한국 정부와 협력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네, 발론 쿰노바 씨 굉장히 유용한 그런 발표였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지뢰 행동에 대한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이겠습니다. 제가 이제 메콩강 유역의 3개국을 비교 평가하면서 이들의 상황을 이제 한국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메콩강 유역은 비슷한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때 냉전 시대를 다 겪은 국가들이죠. 지뢰와 그리고 폭발물들이 이제 산재해 있는 국가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표를 보시면 오염 지대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메콩강 유역은 지금 라오스 같은 경우는 8개 지역이 이제 오염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15개에서 지금 8개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63개의 지역이 있는데 중앙부에 이런 지뢰 오염 지역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국 정부 같은 경우는 120평방 킬로미터 정도의 지금 지뢰 오염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에 굉장히 많은 지뢰가 지금 묻혀 있습니다. 특히나 DMZ 지역과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이제 퍼져 있는데요. 특히나 방공 지역에 이런 식으로 이제 오염된 지역이 많습니다.
메콩강 지역에 이제 지뢰 희생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과 비교하면 이제 한국의 희생자들은 그 숫자보다는 적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UXO의 희생자를 이제 조사한 결과 꽤나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UN 총회에서 2019년에 한 연설에서 이러한 냉전 시대의 마지막 전유물이라고 볼 수 있는 지뢰가 이제 제거돼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2달 후에는 메콩강 유역과 함께 정상회담을 한국에서 개최한 바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이 평화 구축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폭발물들을 제거하는 활동을 지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고 이런 것들도 다 지뢰 제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이죠. 그리고 제도화를 통해서 이런 지뢰 행동을 한국에서 제도화하려는 노력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 마을을 지금 메콩강 유역에 이제 조성을 하는 노력도 계속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비전이 코리아와 한국과 그 아세안에 이제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이 부분에서 이 지역에서 평화와 그리고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재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전에 이제 농경지를 성공적으로 개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동의 그 UXO와 관련된 경험을 메콩강 유역과 공유를 하면서 이를 통해서 이제 이러한 지뢰 행동을 통해서 평화를 재건하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UXO의 희생자들을 다시 한번 보호하고 이들을 지원을 하면서 오염 지역을 이제 제거하는 그런 활동을 계속하면서 번영을 구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목표도 같이 추구하면서 이제는 지뢰 없는 지역을 만들자라는 그런 구하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으로 인해서 평화 빌리지를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앞으로 공유를 하고 또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등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메콩강 3국과 그리고 한국은 서로 같이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서 지뢰 행동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인도주의적인 노력을 통해서도 UNDP와 함께 이러한 활동을 하고 다시 한번 재건센터를 지으면서 그 농경지 개발을 지뢰를 제거해서 이 땅을 농경지로 개발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한번 이 메콩 3국의 법 체계를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국제 조약을 CCW라는 국제 조약을 이 3국은 이제 체결을 했고요. 하지만 CCM 그 체결국은 아닙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CCW를 이제 체결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CCM과 MBT는 아직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CRPD는 비준을 했고요.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된 협약도 이제 체결을 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CCW를 비준을 했고 하지만 CCM에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내법을 한번 보면요. 관련된 뭐 계획이라던가 아니면은 표준 채택 같은 것들과 있어서 UXO의 제거 같은 것들은 이 메콩강 3국 지역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표준과 전략과 계획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까지는 합법적인 그런 법적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바론 쿰노바 씨가 얘기한 것처럼 세 국가가 메콩강 3국이 어느 정도 법 체계를 갖추고 정책도 그리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이 지뢰 행동에 있어서 전적인 책임감을 가지면서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지방 정부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DMZ 포럼의 테마가 경기도 얘기도 하죠. 이 각국마다 지방 정부의 역할이 다릅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코이카의 프로젝트였는데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 지방 정부가 지뢰행동위원회와 기획 유닛을 만들어서 지뢰 행동과 제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 또 지역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었습니다. 라오스의 경우는 이 칙령이 있는데 이 지방 정부 차원에서 지뢰 행동을 할 수 있는 칙령이 있습니다. 이는 라오스의 외교부와 복지부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범 사례를 하나 더 베트남의 광지주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여긴 전쟁 유산 조정 센터라는 것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영구적이고 잘 정립된 도정부 차원에서의 거버넌스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CLMV의 사례를 한국에 한번 적용시켜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념 분쟁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분단으로 인해서 MBT와 같은 국제 조약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뢰 행동의 규제 그리고 재래식 무기의 이전이나 사용에 대한 법은 있지만 지뢰 제거나 이 지뢰 제거에 민간인의 참여를 허락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방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한국 국군 6구 참모총장에 따르면 300개 이상의 지뢰가 작년 한 해 동안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죄송합니다. 30만 개의 지뢰가 아직도 이 후방 방공 지역에서 매설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재국 박사님의 그 KCBL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지뢰 매설이 추정되는 곳이 20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포괄적인 법적 체계가 만들어져야 하고 있는 이 메콩강 지역과도 맥을 같이 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한국의 지뢰 행동은 현재 다른 요소로 인해서 많은 방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 민관군 협력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처럼 국가 지뢰 행동 기구를 만들어야 하고 여기에는 캄보디아와 라오스처럼 민간인의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공적 개발 원조는 분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양자 원조에 관한 기구들마저도 아직은 지뢰 행동에 대한 데이터나 조치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뢰 행동을 해외에서 전개하는 것에 아직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가 현실화되어야 하고 또 유의미한 소통을 주체 간 진행해야 합니다. 민간과 군 간의 실질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고 또 이 과정에서 자원을 분배하고 다양한 조율을 효과적으로 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1,800만 달러를 2,700개 이상의 지뢰 제거를 위해서 사용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제도화의 문제도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개선될 것입니다. 민간과 군의 협력을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민간 주체를 이 지뢰 행동 분야에서 더 육성하고 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중앙 DMZ 부분에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지뢰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지뢰 행동 프레임워크 차원에서 경기도는 부처 간 각 다양한 부처를 아우르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지뢰 행동 프로그램을 미래에 진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국방부는 지뢰 제거 그리고 기타 폭발물의 제거에 대한 법안 초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계와 민간 사회에는 이러한 면에 있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지뢰 행동은 국제 지뢰 행동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의 케이스가 여전히 우리 한국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이 메콩강 지역의 국가 케이스를 참고해야 합니다. 지뢰 행동이 없는 평화는 완전한 평화가 아니라는 말을 유엔 사무총장이 했죠. 지뢰 제거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 교수님. 이제 계속해서 저희 패널을 초대해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패널분들 토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조재국 교수입니다. 네, 연세대학교 전 교수이고요. 저는 지금 24년간 지뢰 희생자들과 관련된 일을 해왔습니다. 네, 미국과 협력을 하면서 저의 미션을 진행을 해왔고요. 그리고 아이마스를 한국에 이제 적용시키기 위해서 또 노력도 해봤습니다. 한국은 미군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죠. 미군의 활동과요. 미국은 이미 지뢰 지역을
제거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역할이 한국 군과의 그 활동에 있어서 이제 제약이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오타와 마인 트리티를 통해서 또 북한과 동시다발적으로 활동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UN 총회에서 지뢰 제거 미션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그가 이제 강조하기를 이러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 엉마스 같은 UN 조직을 이제 그 포인트해서 같이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지뢰 행동은 그 국제 지뢰 행동 표준을 따라서 또 국제 그 기구인 뭐 UN 등과 함께 지뢰 행동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이런 지뢰 행동과 관련된 국제 표준을 또 적용시키고 만들어서 이런 국제 조직과 함께 지뢰를 제거하고 그리고 작년에 저는 이 아이마스를 한국어로 이제 번역한 바 있습니다. 이를 이제 한국 정부에서 참조해서 지뢰 행동을 진행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이마스에 따라 그 지뢰 행동은 기술 그리고 비기술적 조사가 이제 포함이 되고 그리고 영향 조사 그리고 지뢰 제거 그리고 모니터링 그리고 희생자 지원 등이 이제 이곳에 포함이 됩니다. 한국의 상황은 비기술적인 부분의 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뢰 행동에 있어서요. 왜냐하면 지뢰 행동은 미군과 이제 깊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90년대에 특히 이제 미군의 활동과 관련이 되어 있죠. 대부분의 지뢰밭은 지금 민간 그 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뢰 활동을 하는 이들이 지역 사회의 반응을 이제 고려해야 하고 이런 프로세스에 있어서 지뢰 제거 방법이 뭐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뢰 행동 컨트롤 센터 같은 경우는 총리 소속이기 때문에 이는 여러 정부기관과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지뢰행동 초안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한국 그 국방부에서 이제 초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군사 컨트롤에 의해서 민간 부분과 또 군사 부분이 함께 작업을 해서 지뢰 행동을 함께 하면서 두 가지 조건 하에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법 체계화를 해야 되고
한 80%의 지뢰밭이 한국에 있는 지뢰밭은 지금 그 군사 컨트롤 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토지 중에 지뢰밭도 이제 지뢰 제거를 해야 하는 상태지요. 그래서 국방부는 확인을 받지 못한 이런 지뢰밭을 지방 정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하고 찾아내야 하고, 그리고 합법적으로 민간 소속인 그런 토지에 대해서도 지뢰 제거를 하는 데 있어서 확신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활동의 조직화를 해야 합니다. 발론 쿤바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에서 관련 위원회에 이제 의장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초안에 따르면 국방부가 이제 의장을 맡아서 27명의 이제 회원을 모집을 해서 지뢰행동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행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반응도 한번 봐야 합니다. 고려해야 합니다. 지뢰행동은 이제 총리가 주관을 하면서 아이마스에 따라서 이제 행동을 해야 하고요. 네, 쿤바노 씨가 방금 말씀하신 부분과 또 일치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본 지뢰행동 계획은 초안에 따르면 매년 5년마다 이제 새로운 계획을 짜야 하고요. 또한 초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연간 계획을 세워서 지뢰 구역을 찾고, 그리고 조사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지뢰를 제거하고 또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지뢰 행동 계획은 일반적으로 군사와 민간, 그리고 정부, 그리고 국가, 그리고 해외 국제 이해관계자가 모두 협력을 한다면 이는 완벽한 계획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보를 관리하고 공유하면서 그리고 또 아이마스와 또 국제 관련 규칙에 따라서 이제 행동을 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뢰를 제거한 후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지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토지를 개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DMZ 외에도 지뢰 지역을 이제 관리를 하고 지뢰를 제거하면서 국방부가 이제 경유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이제 지정을 해놓고 그곳을 이제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퀄리티 관리도 하고, 네, UN 지뢰행동 서비스에서 이제 개발한 그런 표준에 따라서 이제 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NGO와 함께 지뢰 행동을 펼치면서 국방부가 함께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NGO의 허락을 받아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국제적인 그런 지원을 얻고 예를 들어서 뭐 유엔의 지뢰 행동 기구라던가 이런 여러 다른 분야의 지원을 얻어서 활동을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국제 지뢰 행동 조직의 표준을 적용을 해서 그들의 경험을 토대로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지뢰 행동을 그리고 또 지뢰 행동 조직을 갖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총리가 한국의 지뢰 행동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관할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모든 한국 사람들과 또 국제사회에 저희는 정말로 굉장히 많은 지뢰 희생자가 한국에 있습니다. 아직도 저희 조직이 이제 KCBL이라고 불리는 조직인데요. 조사를 했습니다. UXO 희생자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이 조사가 이제 첫 번째로 UXO 희생자에 대한 조사를 한 그런 조사입니다. 5,300여 명이 넘는 UXO 희생자가 그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을 신경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다른 아시아 지역이나 뭐 아프리카 지역의 이런 지뢰와 관련된 희생자들을 지원해 왔지만 정작 한국 희생자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뭐 강가에 지뢰가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민간인들에게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욱더 확실하고 명확한 지뢰 행동을 이제 해야 하고 국제 표준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토론을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국제 지뢰 행동 표준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연세대학교 이희진 교수님께서 연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약간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5분 정도로 발표를 좀 부탁드릴까 합니다. 제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이재강 평화부지사님께 이 매우 중요한 세션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프로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표준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표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표준화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업이나 경제 분야뿐만이 아니라 사회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표준을 통해서 일관성을 이룰 수 있고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이죠. 같은 원칙이 이 지뢰 행동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마스를 준수하고 수용하는 것을 통해서 지뢰 행동을 일관성 있게 만들 수 있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든 말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라는 것은 어려운 난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표준화와 동시에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글로컬라이제이션, 로컬라이제이션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측면에서 오늘 세 분의 연사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마스를 한국에서 적용하는 데 있어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국제지뢰 행동 표준을 한국에서 특히 DMZ에서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약간 바꾸어서 한국의 특수한 지뢰 행동, 지뢰 제거 상황에 맞춰서 바꿀 수도 있는 것인가요? 저희가 지금 국제지뢰 행동 표준을 고려해야 하지만 분명히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자면 권 교수님 그리고 다른 연사분들 그리고 토론자분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통합 거버넌스를 민관군 간에 유지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제 질문은 사실 첫 번째 질문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지역적인 차이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뢰 행동은 이 한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군에서 관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 거버넌스라는 것이 한국의 상황에서 현실적인가 가능한가가 궁금합니다. 기술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국에 아직 종전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포럼과 이 세션을 경기도가 주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 지역 정부, 경기도와 같은 지역 정부가 이 지뢰 행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 그 적법성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한 표준이라든지 어떤 배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GICHD의 측면에서 이 아이마스를 지역의 상황에 맞추어서 적용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the 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s, as they are guidelines that provide good and best practice in terms of how mine action should be conducted. They become a legal framework once a country adopts them into national mine action standards. They become a legal framework because then there are accreditation processes that follow and so on and so forth. So it's absolutely paramount that the national mine action standards are developed to the context that it applies. It is often the case that the 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s have to be adjusted to the context, but the 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s normally serve as the basis to actually allow for development of those national standards that actually then are enshrined into a law and become a legal obligation and a legal framework. I hope that answers the question. Thank you very much, Alan. And I do believe being 감사합니다. organization applying 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s 국제 비영리 단체의 표준이 한국에서 적용되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난 10년간 아이마스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양성과 포용성 그리고 피해자 성평등에 대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패널에서 혹시 한마디 해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그 교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실 분이 있습니까? 제가
짧게 이 교수님의 두 번째 질문에 답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군이 어떤 역할을 한국의 지뢰 행동에서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를 부정할 수가 없죠. 군이 한국에서 지뢰 행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이를 관여해 왔고 한국의 지뢰 행동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 이것은 절차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완전히 어떠한 그 지뢰 행동 기관을 바꾸는 것은 절차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역할과 임무를 지뢰 행동의 5개 구성 요소 사이에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비기술적인 조사가 더 그 민간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나 어떤 관찰 등을 통해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의 사례에서 보셨듯이 그 어떤 분업이 민군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은 어떤 해외에서의 평화 유지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또 민간은 또 민간만의 분야가 있죠. 그래서 이 민간과 군이 소통을 해서 어떠한 비교 우위가 있는지 또 누가 어떤 역할을 할지 또 어떤 파트너가 어떤 역할을 할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절차적인 접근을 통해서 한국의 맥락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 would like to invite Mr. Sangbun Chin.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중요한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안보기술개발단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예비역 육군소장 신상범입니다. 아까 그 DMZ 소개 영화에서 남북한 정상께서 만나는 그 장면이 나왔었는데 2018년 4월 27일 날 그때 당시에 남북 정상께서는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DMZ를 평화지대로 우리가 만들어 보자 하는 것, 두 번째는 서해 해상 수역의 평화 수역으로 만들어 가자는 것, 세 번째는 남북한 군사회담을 자주 해서 남북한이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자는 큰 약속을 하였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2018년 9월 19일 남북한이 군사 분야의 합의서를 채택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저는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 수석 대표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행의 일환으로서 판문점에서는 남북한 지역에 지뢰를 제거를 하였고, 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LOL 화살모의 고지에서는 유해 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작전을 성공리에 수행하였습니다. 또 거기에는 그 작전을 위해서 남북한을 연결하는 도로도 완성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과 북한이 갖고 있는 능력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여러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마스를 활용해서 국제기구와 어떻게 협력을 하고 또 아이마스를 활용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한국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다양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국에서는 현재 이러한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는 단점이 있고, 또 민간 영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기가 제한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들이 남북한의 문제라든가 국제적 문제가 닥치면은 또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정예화되어 있는 또 교육이 잘 된 군이 있습니다. 군이 있고 또 군에서 전역한 예비역 자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민간 영역에 그러한 풍부한 자산이 없는데, 우리 여기 조재국 이사장님이나 또 공구순 교수님과 같이
끊임없이 이러한 것에서 오랜 세월을 노력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잘 활용하면은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DMZ에 있어서의 지뢰 제거의 모습은 DMZ 지역에 아이마스를 적용해서 남과 북한에서 다양한 엄마스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기구와 민간 영역에 함께 참여해서 지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유엔과 국제사회는 DMZ 지대를 평화지대로 냉전의 종식을 알릴 수도 있고 새로운 평화의 시작을 알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북한 측에서는 지뢰 제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자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국제사회가 북한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 한 측에서도 우리뿐만 아니라 DMZ를 평화의 상징으로 할 수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통일의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방법, 또 한 가지는 국무총리실에 그 조직을 두고 국방부하고 정부하고 협조해 나가는 방법.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남북 관계라든가 국제 관계 속에서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그 이해강 경기부지사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단체가, 경기도와 같은 능력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좀 주도적 역할을 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에 추진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고 또 정부의 지원과 무엇보다도 이를 위해서 국방부하고 협조를 잘 해나간다면은 성공적 지원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오늘 그 발표해 주신 우리 조 교수님하고 권 교수님 그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조 교수님 그 아이마스 이 번역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을 정말 적용을 해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이제 경기도 차원에서 또는 정부 차원에서 해줘야 될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우리 공구순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민하고 관하고 군이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 협력을 이끌 수 있는 주체가 지금 어디가 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끝으로 그 엄마스에서 아까 나오셨는데 유엔 측에서는 북한 쪽을 통해서 이러한 DMZ의 어떤 지뢰 제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한 계획이 있었는지, 시도는 있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시도는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I think 유엔은 영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질문이 조금 어려운데요. 바론 쿰노바님께서 혹시 언마스와 함께 이런 북한을 통한 지뢰 제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으면 좀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어떤 유엔 차원에서는 물론 우리가 언마스와 이제 한반도의 지뢰 제거에 대한 많은 관여를 해오고 있고, 한국에서의 지뢰 행동 표준 설립에도 많은 일을 해왔고 또 많은 긴밀한 협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독일과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을 해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또 더 많은 협력을 한국과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 관해서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런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유엔과 많은 일을 함께 하고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유엔과 그러한 대화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 교수님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경기도는 많은 이슈가 있고 많은 역할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지뢰 제거에 대해서 말입니다. 특히 비기술 조사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비기술적 조사는 지뢰 제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민간 전문가와 지역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지뢰 지역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한국의 지뢰 구역에 대한 자료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지뢰 구역을 미국이나 미국의 펜타곤 도서관이나 이런 곳에서 찾을 수가 있다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 그 지뢰 제거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범한 민간 전문가들은 저는 이러한 자료가 있는데 한국 군대나 국방부는 이러한 자료가 전무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비기술적 조사도 하지 않았고 비기술적 조사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정부가 이러한 조사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지뢰 제거에서 할 수 있고 지뢰 행동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권 교수님.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이 이제 컨트롤하고 또 그 정부가 참여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진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잘 훈련된 그 군사 병력들이 있고 이들은 주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뢰 제거에 있어서요.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면 민간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부분은 또한 이제 민간 그 역량도 이제 그 더욱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간과 군사 참여의 균형을 맞춰가지고 과연 근시일 내에 어떻게 민간과 그 정부 또 군이 협력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모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지뢰 제거라는 것은 굉장히 국제적인 문제로서 우리가 그 국가적인 차원의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솔루션까지도 적용을 해서 우리가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오염 지역을 없애면서 이제 해결을 해 나갈 것이고요. 지난 20년간 이제 아이마스가 있어 왔고 이제 적용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표준이 하나의 국제 표준으로서 주요한 국제 표준으로서 어떠한 이해관계자들도 뭐 지뢰 제거를 하는 이들이든 분명히 이를 활용을 하고 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도 정보 관리라던가 아니면은 위험 관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관리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해관계자들을 함께 참여시키는 것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네, 저희 패널 분들 그리고 이제 또 좌장분 그리고 모든 이제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세션 3-4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말씀 나눠주신 좌장님을 비롯해 모든 연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우리 일상의 평화가 깨지고 또 평화의 봄도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이 땅에 다시 평화의 봄이 찾아오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2021 DMZ 포럼 구성하고 만들어 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원현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